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 천막으로 지은 임시 시장은 매일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곳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땀 냄새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춘자는 그 시장 한쪽 구석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잡화상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미군 물품을 대신 팔아주는 은밀한 중개인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에는 병상에 누운 남편이 있었고 약값은 날마다 불어났으니까요. 춘자 씨, 이건 미군이 맡긴 물건이야. 절대 열어보지 마.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묵직한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옆엔 만식이 서 있었어요. 25살 순박한 눈망울을 가진 청년이었죠. 만식은 춘자를 흠모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을 지켜주던 착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헌병들이 갑자기 시장을 급습한 겁니다. 총소리와 고함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춘자도 황급히 뒷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만식이 그녀 대신 헌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어요. 내가 시킨 일인데 왜 내가? 춘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발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픈 남편이 떠올랐고 내일의 끼니가 떠올랐으니까요. 다음 날 시장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춘자가 밀매주범이래. 그 착한 만식이만 대신 잡혀갔다더라.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비난이 채웠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이 한 조각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만식은 헌병대에 끌려간 뒤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춘자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의 안부를 알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침까지 뱉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기다리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어요. 그토록 애써 모은 돈은 이미 바닥났고 더 이상 일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던 날 누군가 그녀의 가게에 불을 질렀습니다. 살아온 모든 흔적이 재가 되어 날아갔어요. 배신자는 이 동네에서 나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춘자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서울로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여관 복도에 서였어요. 춘자는 낡은 이불을 안고 계단을 오르다가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볕에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지친 중년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춘자가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만식이 너야?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춘자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춘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그날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만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춘자 씨, 그때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아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내 목숨값이었어요. 당신이 날 팔아넘긴 대가였다고요. 춘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난 그런 적 없어. 절대. 만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영어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춘자에게 전달하라. 돈은 약속대로 미군이 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편지 아래엔 미군 서명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편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만식의 눈가에 붉은 핏줄이 서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매일 밤 그날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실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누가 왜 이 모든 걸 꾸민 걸까요? 춘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 건넨 편지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누가 이런 편지를 만들었을까? 누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그 청년의 인생을 망쳐놓은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 사장. 그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던 사내였어요.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 웃음 뒤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춘자는 10년 만에 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천막은 사라지고 시멘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상회. 예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해진 가게였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나이든 박 사장이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춘자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게 누군가 했더니 춘자 씨 아닌가? 살아있었구먼.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보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그 상자 당신이 바꿔친 거지? 박 사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따지러 왔나? 10년도 더 지난 일을. 만식이는 그 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박 사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게 내 알바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약한 놈이 당하는 거지. 미군한테 받은 그 돈 당신이 가로챈 거잖아. 그래서? 증거라도 있나? 춘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돈 돌려내.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이었어. 그 아이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었다고. 박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려? 벌써 다 썼는데 뭘 돌려? 그 돈으로 이 가게 키웠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냐? 춘자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 난 머리 써서 산 거야. 당신처럼 멍청하게 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춘자는 황급히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사장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며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희미하게 쓰인 영어가 보였어요. To miss. 춘자. Thank you for saving the soldier.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봉투가 진짜 자신에게 왔어야 할 것이었다는 걸. 박 사장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었어요. 춘자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가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춘자는 그 봉투를 품에 안고 만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머물던 여관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짓눌렀을 오해를 이제라도 풀어줘야 했으니까요. 여관 계단을 헐떡이며 올라가는 춘자의 모습을 만식은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줬어요.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가 봐야 할 진실이야. 만식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거기엔 젊은 시절의 춘자와 미군 병사 한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붕대를 감은 채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만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그때 그 미군.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 미군 병사가 시장 뒷골목에서 쓰러져 있었어.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 당신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그땐 당신도 다쳐서 정신이 없었으니까. 만식은 사진을 준 채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우리가 그 병사를 숨겨줬어. 미군 헌병들한테 들키면 큰일 날 상황이었거든. 그 병사는 고마워하며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했지.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상자 속엔 보상금이 들어있었어. 그 병사가 보낸 감사의 표시였던 거야. 나는 그 돈을 남편 약값으로 쓰려고 했어. 단지 그뿐이었어.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난 널 판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날 내가 잡혀갈 때 내가 나서지 못한 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만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헌병대에서 풀려난 뒤에도 매일 밤 당신을 저주했어요. 춘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그걸로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갑자기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춘자 씨, 정신 차려요. 춘자 씨. 만식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난 괜찮아. 안 돼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이럴 순 없어요. 춘자는 만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내가 날 용서해줘서.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만식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춘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의 빈자리는 참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땐 몰랐는데 떠나고 나면 그제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죠. 만식은 장례식장을 나서면서도 춘자 씨의 마지막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소는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해방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식은 옛 천막 시장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젠 시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빈터만 남아있더군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그날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흥정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춘자 씨가 물건을 팔던 그 목소리까지요. 만식은 작은 간판 하나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나무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겼죠. 춘자상의 진심만 거래합니다. 간판을 세우는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을 이제 이렇게 기억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 간판을 닦았습니다. 마치 춘자 씨의 영혼을 닦아주듯이 말이죠. 어느 날 간판 아래 누군가 꽃 한 송이를 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엔 또 다른 꽃이 놓였고요. 알고 보니 춘자 씨가 예전에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으로요. 만식은 그날 춘자 씨가 남긴 작은 메모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린다.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주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걸요. 용서는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 봉투 하나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만식은 그걸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춘자 씨도 자신도 모두 자유로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간판을 한 번 더 쓰다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엔 여전히 간판이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그 간판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곳에 한 여인의 진심이 그리고 한 남자의 용서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요.